안녕하세요. 오늘 DB세퍼 실전 BPF 도어 대응 리포트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PMP 시큐어 기술본부의 여성구입니다. 오늘 자리는 BPF 도어를 중심으로 APT 공격의 특징을 이해하고 DB세퍼에서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최근 국내 대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건을 비롯해 제조업, 이커머스, 통신사, 금융권, 공공기관 등 사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정조준한 고도화된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격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BPF 도어 악성 코드를 비롯해 다양한 네트워크 우회 기술에 의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규모의 주요 데이터 유출 사고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기존 서버 보안 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초 발견된 BPF 도어는 당시에 방화벽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기존의 보안 체계로는 방어하기 힘든 새로운 개념의 백도어였습니다. 특히 침입 이후 탐지가 매우 어려운 공격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서버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점에 핵심적인 데이터 유출하는 등 기업 기관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APT 공격 기술 중 하나인 BPF 도어 기법을 중심으로 서버 침입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을 소개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APT 공격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왜 막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DB세퍼에서는 어떤 기술로 방어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현명한 방어 전략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PT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APT 공격의 사전적 의미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조직이나 국가의 중요 자산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정교하게 설계된 네트워킹 해킹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스나 피싱, 인젝션 등의 다른 해킹 기술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APT 공격은 여러 기술을 조합적으로 사용하여 더 정교하게, 은밀하게 타겟을 공격한다는 것에서 우선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목표 타겟팅이 명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공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APT 공격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우리 서버에 BPF 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설치되었을까입니다. 확실한 방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 BPF 도어는 대부분 APT 공격 침입에 의해 이미 뚫린 서버에 심어지는 백도어입니다. BPF 도어로 리버스 쉘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미 악성 코드는 설치되어 데이터 유출이 시도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APT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BPF 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설치되기까지 공격자는 조직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초기 침투, 권한 상승 및 측면 이동, 그리고 데이터 유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침투 단계입니다. 스피어 피싱 메일로 사용자를 감염시키거나 웹 VPN 장비로 제로데이 활용, 공급망 해킹으로 초기 침투하게 됩니다. 근래 이슈들을 보게 되면 VPN 취약점을 공략하여 초기 침투를 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피싱 메일이나 웹에서 다운로드 등으로 초기 침투되는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로 1차 거점 확보입니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용자 존이나 DMZ 존, 내 서버에 먼저 침투하여 최초 거점을 확보합니다. 거점 확보를 위해서 악성 코드 설치 및 내부망 정찰, 그리고 도메인 계정 탈취 등을 실행합니다. 초기 침투 이후 공격지에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초기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인트에서부터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권한 상승 측면 이동입니다. 관리자 PC나 점프 서버 등을 장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상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허용 포트 악용하여 접근 경로를 체크하거나 서버전 접속 경로 탐색하여 접근 가능한 경로를 이동합니다. 네 번째로 서버존 침투입니다. APT 공격은 타겟팅을 삼아서 진행을 합니다. 즉, 고가치 데이터를 유출하기 위해서 실제 중요 자산이 있는 서버에 침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가치 서버가 있는 서버존에 침투하여 리눅스 서버의 루트 권한 획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BPF 도어 설치입니다. 루트 권한으로 BPF 도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장복 모드를 유지합니다.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장복하기 위해서 정교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래 이슈된 BPF 도어 같은 경우에도 탐지 방어를 위해서 메모리 상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원격 활성화입니다. 실제 공격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직 패킷 전송으로 BPF 도어 활성시켜 리버스 셀로 공격자가 원하는 서버에 원격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직 패킷은 데이터 패킷 안에 페이로드 안에 있는 매직 코드를 포함한 패킷을 의미합니다. 매직 패킷을 받은 BPF 도어는 지정된 행위 혹은 리버스 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확산 지속입니다. 실제 목표 시스템 위에 다른 리눅스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유출하여 실제 어떤 정보를 타겟팅하여 유출할지 추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서버존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버존 내에서의 리터럴 무브먼트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버존 내 리터럴 무브먼트를 하면서 다른 서버에 계속적으로 확산 그리고 데이터 유출로 혼란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적 삭제 잠적 단계입니다. 해킹에 대한 로그 삭제 및 타임스탬프 조작, 백도어 은폐 등으로 해킹된 사실 자체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해킹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해킹 시점보다 많은 시간 이후에 인지하고 보도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8단계 APT 공격으로 BPF 도어 같은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정보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된 BPF 도어는 왜 막기 어려울까요? 네트워크 방화벽 혹은 서버 내의 방화벽에서는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의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외부망과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내부망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실행하고 데이터가 있는 업무망이 있습니다. 각 업무망 사이에는 방화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망에 대한 구분 자체는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PF 도어는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 포트를 악용하여 공격합니다. 웹 서비스를 위한 HTTP 포트인 443 혹은 서버 관리를 위한 22포트를 악용하게 됩니다. 이는 네트워크 방화벽 룰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내로 기업에서는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방화벽에서 사용자존과 업무망 사이에 방화벽 룰 22포트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BPF 도어는 이렇게 네트워크 방화벽에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포트를 악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화벽에서 탐지 및 차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에서 제어할 수 없기에 이제 남은 것은 리눅스 서버 내의 방화벽인 IP 테이블즈입니다. IP 테이블즈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IP 테이블즈에서의 방어는 BPF 도어의 특징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감염된 서버에서 BPF 도어는 은밀하게 잠재되어 활성화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BPF 도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버에 매직 코드를 포함한 패킷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매직 코드를 담은 패킷은 서버의 IP 테이블 이전 단계 커널 단의 로우 스퀘트 단계에서 수신되어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직 코드를 받은 BPF 도어는 활성화되어 리버스 쉘 혹은 지정된 행위를 실행하게 됩니다. 즉, 레피터 단계인 IP 테이블즈가 반응하기 그 이전 단계인 AF 패킷 단계에서 BPF 도어는 동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에 도달하기 이전 패킷에 숨겨진 코드를 수신하여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호스트 내부 방화벽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테이블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통신을 받고 BPF 도어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리눅스 방화벽에 반응한 시점을 표기하였습니다. 화면의 탭을 3번과 4번을 확인해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눅스 방화벽은 레피터 단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PF 도어는 AF 패킷 단계에서 이미 시그널을 수신하게 됩니다. 즉, 방화벽이 반응하기 이전 단계인 AF 패킷 단계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화벽이 있어도 방화벽을 무력화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BPF 도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BPF 도어에 감염이 되면 언제든 열리는 백도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부터
그리고 활성화를 나누어서 하나씩 전략적으로 방어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DB사이퍼에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 차단이 필요합니다. 설치 자체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존을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서버트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DB사이퍼를 통해서 하나의 거점 포인트를 경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DB사이퍼를 통해서 서버트로 가는 것 자체를 권한 확인을 통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 확인을 해서 사용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사용자의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MFA, 그 다음에 안면 인증 등으로서 사용자의 정확한 인증 권한을 체크할 수 있다면은 사용자가 그 서버에 로그인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차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서버 투 서버의 확장 제어입니다. 외부에서 침입 이후 거점 확보가 되었다면 보안으로 이용해서 고가치 자산이 있는 서버존으로 이동이 됩니다. 확인된 사항으로 개발자 혹은 테스트존에 먼저 가면 이후에 운영 서버로 이동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버존 내의 횡적 이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존 내의 이동에는 방화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및 제어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DB사이퍼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서버존 내 리터럴 무브먼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망에서 업무망 쪽으로 이미 이동이 되어서 감염이 되었다면 감염된 그 악성 코드 자체가 업무망으로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망 안에서는 방화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이동 자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엘리먼트 요소로서 DB사이퍼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DB사이퍼 서버 에이전트를 이용한다면 감염된 서버에서 감염되지 않은 그 타겟팅 서버로 이동할 때 2차 인증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식별을, 사용자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한 자체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자가 두 번째 토큰에 대한 어떠한 매개체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로그인할 수 없게 되고, 로그인할 수 없다면 악성 코드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방어 체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직 코드를 담은 매직 패킷의 컨트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PF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DB사이퍼 같이 프로토콜을 해석할 수 있는 프록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라면 통신 중간에서 패킷 내용을 분석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SH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파싱해야 되는 구조라면 매직 패킷이 BPF 도어가 설치된 서버까지 도달하기 그 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매직 패킷이 트리거를 동작하기 전에 프록시단에서 무력화되므로 이러한 구조의 보안 솔루션은 BPF 도어 공격 자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BPF 도어의 공격의 시작은 매직 패킷입니다. BPF 도어 활성화 트리거가 되는 매직 패킷은 통신 페이로드 안에 공격 시그널을 포함하여 전달을 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떠한 패킷 기준 안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페이로드 안에 그 플레인에 대한 키워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매직 코드는 로우 소켓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문으로 just for fun이라는 문자로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는 TCP/IP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 설계 정의인 RFC 규격에서 벗어난 통신입니다. 즉, 비정상적인 형태의 통신이라는 의미입니다. SSH 프로토콜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SSH 통신은 키 교환, 인증, 암호화 통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안에는 데이터가 없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SSH 포트를 이용한 BPF 도어 패킷에는 식별이 가능한 문자열이 페이로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격 패킷 데이터가 SSH 포트를 들어갈 때 형태가 비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이고, 중간에서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어서 검증한다면 비정상적인 통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프로토콜 해석 기반 프록시 기술을 활용한 DB사이퍼의 경우 모든 패킷을 중간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BPF 도어 같은 매직 패킷 전달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프로토콜 해석 기반의 차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서버존 내에서 방화벽이 없고 DBCF도 없는 같은 서버존 내에서의 공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존 내에서의 방화벽이 없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제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DBCF 서버 에이전트는 커널 스택에서의 데이터 전달하기 이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코드의 전송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과 실제로 매직 패킷 하나만을 전달하는 푸시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은 씬과 에크씬, 그 다음 에크로 해가지고 페이로드 안에 매직 코드를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클라이언트 그 서버가 통신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앞에 표와 같이 IP 테이블즈에서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매직 코드 하나만을 전달하는 매직 코드 푸시 방식의 경우에는 IP 테이블즈가 먼저 차단을 하기 그 이전에 이미 로우 소켓에서 매직 코드를 수신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없고 통과되는 것이 IP 테이블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DBCF AM의 서버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이런 방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IC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커널의 데이터를 넘어가서 BPF에서 반응하기 그 이전에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DBCF 서버 에이전트는 로우 레벨에서 패킷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되어야 될 곳에서 새롭게 오는 그 패킷에 대해서는 커널 레벨로 넘어가기 그 이전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BPF 매직 코드 자체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탐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근래에 사고로 많은 기업에서 서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점검을 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위협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추가 대응이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검 자체는 매우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요 대상 서버 및 거점이 될 수 있는 서버 모두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검인 대상이 단순 해시 매핑 등의 ISU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BPF 도어에 국한되지 말고 포괄적인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DBCF는 서버실의 디텍터를 단순하게 보안 담당자의 수동적인 실행을 끝나는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주기적 점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BCF를 사용 환경이라면 중앙에서 주기적인 점검의 실행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상세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DBCF에서 제공하는 점검 기능을 활용하여 더 안정적인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PNP 시큐어에서는 DBCF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서버 시렉 디텍터, 서버 위협 탐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NP 시큐어에서 제공하는 서버 시렉 디텍터는 설치 단계 없이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바로 실행하여 시스템 내 비패도나 그 변종이 존재하는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 IOC, 그러니까 해시 매핑 등의 기반이 아니라 정상 서비스를 위장한 비정상 패킷까지 식별하는 정합성 분석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숨겨진 백도어의 흔적을 효과적으로 탐지합니다. BPF 필터 조작, IP 테이블즈 프리 라우팅 체인 변조, 포트 포워딩이나 SSH 터널링 여부 등 일반 보안 장비로는 놓치기 쉬운 이상 징후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근래 보안금융원에서 제공하는 BPF 도어 머리어 탐지 부분도 포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PNP 시큐어 홈페이지에서 서버 시렉 디텍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DBCF를 활용한 방어 및 탐지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는 DBCF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방어되었는지 실질적인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BCF 서버 에이전트의 BPF 도어 설치 차단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점검 스크립트로 BPF 도어를 확인하였으나 이상하게 DBCF 서버 에이전트가 보호하고 있는 서버에서는 BPF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를 기반으로 추적하여 확인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침투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VPN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이후
접속 정보 취득 후 내부 정찰 및 이동을 하여 업무망 거점 확보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점 확보 이후에 지속 확장을 위해서 서버존 내에서 횡적 이동, 리터럴 무브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버존 내 이동 시에 탈취한 접근 정보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DBCI퍼 서버 에이전트가 적용되어 있는 테스트망에서의 업무망으로 이동 자체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차단은 실제 공격자는 ID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시도하였으나 서버 에이전트에서 2차 MFA로 4번에 대한 추가 토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격자는 4번에 대한 추가 토큰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세션은 즉시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분석팀은 로고를 추적해 테스트 서버 AIP를 확인하고 테스트 존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테스트 서버를 접속했던 PC IP를 확인해 해킹된 PC를 분석하고 C2 서버 IP를 식별하였으며 C2 서버와 연결된 이력이 뜬 내부 PC의 악성 코드를 삭제해 침입 경로를 봉쇄하였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사후 조치로 모든 서버의 DBCI퍼 서버 에이전트 추가 설치 및 2차 인증을 전면 배포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BPF 도어로 감염된 서버에 매직 코드로 활성화 시도하였지만 DBCI퍼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외부 제어 시도가 차단된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사고 이후 점검 스크립트로 BPF 도어를 확인하였고 이후 방어벽 로그로 다수 서버의 접근 시도와 실제 이상 데이터로 인한 연결 차단 로그가 확인이 되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케이스를 보면 실제로 공격 대상이 되는 업무망의 서버들이 BPF 도어로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BPF 도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격 신호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존과 업무망 사이에 DBCI퍼가 경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용자 존에서 업무망으로 통신했던 모든 패킷이 DBCI퍼를 경유하면서 정합성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DBCI퍼 콘솔에서는 비정상 프로토콜 통신 차단 경고가 생성이 되었고 로그에는 세션 ID, 출발 시 IP, 탐지된 패턴 등이 기록되었기에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리자는 포렌식 조사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통신 정합성 부분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BPF 도어 공격은 표면상 정상 포트를 사용하지만 숨겨진 매직 코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DBCI퍼 프록시는 페이로드까지 깊이 검사해 일반 방화벽에 놓칠 수 있는 음닉 트래픽까지 사전에 탐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 채널 속 비정상 패턴을 걸러내 백도어 원격 조종 신호 자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확인된 로그 기반으로 매직 코드를 발송한 PC IP를 추적하였고 이후 연결된 C2 서버 IP를 식별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사용자 존에서 업무망의 경로 관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테스트 존에 대한 관리에서 보안홀이 있었고 이 보안홀을 악용하여 BPF 도어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DBCI퍼를 활용한 APT 공격 방어의 사례를 보면 분명 APT 공격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방어 전략을 만들어 나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PNPCQ에서는 더 현명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APT 공격과 방어를 보면 공격자는 실패를 감수하고 무제한의 공격을 반복할 수 있지만 방어자는 한정된 인력 예산에서 모든 위협 배타를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해답은 공격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방어 비용은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비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DBCI퍼를 기반으로 한 방어 체계는 공격자의 비용을 극대화하고 방어자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형 비용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DBCI퍼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존과 서버 존의 경계에 위치해 모든 업무 세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일 통제 지점을 형성합니다. 이 위치 선택 덕분에 한정된 장비, 운영 인력만으로도 대규모 트래픽을 단위 지점에서 모니터링하며 방어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DBCI퍼의 지속 인증과 특권 계정 관리, 팸을 결합해 패스워드 리스크 방식의 접속과 사용자 세션부터 명령어 실행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제합니다.
이때 공격자는 세션 탈취나 명령 주입을 시도할 때마다 추가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시간과 도구, 노출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고 모든 특권 명령어가 즉시 기록 감시 차단되므로 장복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DB세이퍼는 SDP,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기법 세션 제어로 사용자 존에서 서버 존으로 향하는 입구를 좁히고 필요 순간에만 발급되는 Just in Time PAM으로 루트 DB 관리 권한을 즉시 회수합니다. 여기에 대해 서버 존 내부의 서버 투 서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각 로크로드의 서버 에이전트를 경람 배포하면 중앙 게이트웨이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내부 호스트 간 트래픽도 행위 기반을 탐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 사고 사례를 볼 때 서버존 내의 횡적 이동을 확산 및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화벽 안쪽의 보안으로 인한 모니터링 및 제어 부재가 원인이 됩니다. DB세이퍼 AMA 서버 에이전트를 통하여 서버존 내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DB세이퍼 AMA 서버 에이전트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서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자의 후속 확산 경로를 봉쇄하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크한 인증 요소를 사용한 사용자 세션 관리와 서버 행위 기반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자 인증 시에 많은 인증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 요소가 번거롭게 될 경우 또 서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PNP 시큐어는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안면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유니크한 안면 정보를 정확한 사용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안 정책은 세션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가 실현한 명령어 등 사용자 행위 기반의 추가 인증이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DB세이퍼 AM은 강력한 보안 정책의 한 요소로 사용자 행위 기반의 실행 명령어에 관한 명령어 권한 확인 요구를 더 많이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자각 지속 인증은 기존 업무 환경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더 강한 보안성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DB세이퍼를 기반으로 한 방어 체계는 공격자의 비용을 극대화하고 방어자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교환 비용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버존으로 가는 모든 영역에서 세션 관리, 경로 관리와 함께 서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전략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보안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무자각 지속 인증을 사용한다면 더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